너무 이쁜 정원은 좀 위험하다. 1,000만 원에 이쁜 정원을 했을 때는 1,000만 원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10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이 계획이 나중에 되면은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 정도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채널그린 나차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 후 정원의 모습을 고민하고 계시는 이호 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와 보시죠.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담의 슬로건이었어요. 정원의 목적을 연구한다. 저는 이게 되게 아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원하면 사람들은 되게 미화하잖아요. 정원을 낭만적인 것, 그냥 막연하게만 접근을 하는 고객들도 많고,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이쁜 정원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경도 많이 하고, 계획해서 제작도 하고, 시공도 해보고, 이쁜 정원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 목적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서 좀 배운 게 있거든요. 제가 처음 정원을 한 게 한 2006년도에 분당에 이제 주택 단지의 내부 정원을 하게 됐어요. 초창기에는 계획하고 시공하고 관리를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리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었어요. 거기서 느꼈던 거는 내가 올해 이제 이쁘게 막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목적에 따라서 쭉 가는구나. 뭐 예를 들면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이 목적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한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가 1년 후에 3년 후에 이 공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대범한 계획은 안 돼요. 왜냐면은 현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렇게 스며드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연구한다는 거는 이 시행 초기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와 최대한 목적성을 서로 합의하에 나도 그걸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조성 이후의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살펴보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2007년도인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앞에 이제 소나무하고 작은 소나무 심고 왼쪽 동선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이제 40주 정도 심었었는데 1년에 2번씩 가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소나무에 1년에 2번씩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10년에 이제 그 결과물이 되니까 그 변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떤 공간들, 그 주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주인도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주인 둘 다 관리를 이어서 제가 받았었거든요. 뭐 5년 단위에서 또 3년 단위에서 바뀐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럼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달라,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자신한테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거를 많이 느꼈었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현장이나 어느 공간을 보게 되면 내 경험상 이거는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쁜 정원은 좀 위험하다. 그라스는 아니면 너무 색감 있는, 아니면은 너무 다양하게 쓰다 보면은 사실 건강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가든쇼 같은 경우는 행사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은 일반 공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내년이면은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정확히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관리하는 사람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 식물의 관리하는 어떤 형태를 정확히 알고 했어야지 얘를 자를지 쟤를 자를지 어디를 자를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현실이 안 그렇거든. 그냥 아저씨들 기계로 쭉 밀어버리면은 그럼 얘는 아직 밀어서는 안 되려고, 얘는 밀어서는 되려고, 그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관리 정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처음 그렇죠. 네. 초기 예산을 네. 책정하는 게 현명하겠네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꽤 좀 깊이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200만 원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 정도 가서 뭐 200에서 많으면 이제 300 정도 잡는데 그 정도 했을 때 그냥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유지. 어떤 사람은 너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는 이런 계획부터 좀 더 안 들어오게 해줘달라. 아니면은 나 1년에 1,000만 원 정도 쓸게. 이런 어떤 유지한 상황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뭐 보식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원 계획이 초반부터 진입이 되면은 맞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 정도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건강한 정원이 오래 지속돼서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유지되려면은 분명히 이제 그 관리라는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할지가 명확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기 효과라고 해야 되나? 조성 준공 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그라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혼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시선을 끌기에는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일 수도 있겠네요. 정원에 이쁜 거를 배척하거나 아니면 나쁘다라기보다는 결과가 나와서 당연히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아름다움의 베이스에 그 건강이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때는 딱 아름답다가 그게 지고 나면은 그런 유지하는 것들이 또 중간중간에 다 배치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걸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정원을 조성할 때 제1 원칙이 이제 건강한 정원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된 이제 작가님만의 대표작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기억에 남는 정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잔디마당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그쪽 길을 가게 돼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거거든요. 진짜 감회가 되게 좀 새로웠다고 해야 되나?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평 정도 돼요. 잔디로 넣고 주변에 어우러지게 이제 관목 야생화를 넣는데 거의 한 8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빠져나오면서 한 10몇 년 동안 모르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게 됐는데 그때 상태에서 굉장히 나무들은 커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태로 그걸 봤을 때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조금씩 깨닫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뭐 대상지였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잔디를 관리하게 되는 능력이 저한테는 생긴 거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나랏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되게 비중을 많이 두시는 거 같고 목숨 걸죠. 목숨을 걸잖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탄이라고 봐야죠. 평탄이라는 게 그냥 레벨을 0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게 단면으로 끊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레벨 차가 있잖아요. 이 공간이 약간 뭐 하천의 어떤 느낌을 내고 싶었다 그러면 낮아져야 되는 거고 뭔가 구릉지의 느낌을 내고 싶었다 그러면 높아져야 되고 근데 이게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처음에 현장 가서 하는 게 이 레벨을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작업이고 이 레벨을 수도 없이 체크하고 공사가 다 이렇게 파지고 뭐 정리가 되고 나서도 또 레벨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랏씨를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설물 정리해서 한 번 다시 하고 큰 나무 심고 나서 다시 하고 관목 심고 나서 다시 하고 초화 심고 나서 야생화 심고 나서 다시 하고 그때 제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야생화까지 심고 나서 이제 마감되기 전에 한번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나 뭐 마감제들을 하거나 이제 뭐 잔디 식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연출하는 단계는 한 20%에서 15%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계를 만들기 위한 이 베이스 작업이 거의 한 7, 80%라고 친다면은, 그럼 이 첫 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반에 그 레벨의 작업이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신중이 결국 배순이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거라 평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 작가님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나 이런 일반인들한테 어떤 작가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신뢰, 믿음? 그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근데 이제 식물이라는 게, 정원이라는 게 뜨거운 땡볕이나 아니면 꽝꽝 얼은 겨울이나 그런 데는 또 조성하기 힘든 경우들도 생기고, 또 태풍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릴 텐데, 그거를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걸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셨는지. 그러니까 이 일이 외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실내 정원도 있긴 하지만은, 실내 정원은 이제 어쨌든 그런 공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초반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날씨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억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날씨는 그냥 같이 가는 거다. 비 온다고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비 와도 해요. 식재할 때 비 오면 너무 좋아요. 저는 비 맞고 할 때 그 식재가 되게 잘 활착이 되고, 해가 너무 맞지는 강한 여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중심이 제가 아니고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이 땡볕에 심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 비가 오는데 이 식물을 여기 지금 심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 그랬을 때는 비가 오는 거는 크게 뭐 폭우가 오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감안을 하고 일단 식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쉽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한 2월 말까지는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제 자신을 좀 충전을 하고, 기존에 이제 못했던 어떤 정리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혹시 채널 그림 보셨으면 알겠지만 픽이라고 있어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자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급하니까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고, 같이 계속 회의하고 같이 싸우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제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기가 굉장히 좋은 타입 같아요. 이 일에서 얻는 어떤 뭐 보람이나 즐거움 이런 거는 서로 피드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럼 유형으로 따지면 옥상 공간도 있을 거고, 주택 정원도 있을 거고, 단독주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도 있을 거고, 상업 공간도 있을 거고, 오픈 스페이스도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주택이나 카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컨트롤하기 편하고, 제 색깔을 좀 내기가 편해서 그게 저한테는 좀 더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